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인 방수공사 비교, 과연 방수공사 어떤 공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보편적인 가장 많이 방수를 하고 있는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레탄 방수 이후에 스틸 방수라든지 멤브레인 방수라든지 다양한 방수 공법에 대해서 품질과 그리고 경제성 이런 부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레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인식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용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또 잘못해서 곡해해서 듣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방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건물 옥상에 많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수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반대로 누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친지분이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건물 관리를 하시던 아니면 공동주택 대표이시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던 간에 이 건물에서 누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누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데, 그럼 방수에 대해서 공법 선정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왜 그렇다면 누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좋은 재료이고 또 어떤 공법이 필요한 공법인지를 정확하게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요즘 방송을 좀 짧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한 5분 정도만 집중을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시고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방송을 보신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방수공사, 옥상 방수, 외 방수 등에 대해서 특히 우레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거의 한 70% 정도는 전문가가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방수공사의 가장 기본 개념인 그렇다면 누수는 왜 이루어지는가 이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뿌리가 중요한데요. 이 누수에 대한 원인과 누수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공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누수의 개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집 집합에 대해서 공통수학의 정석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가장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공통수학의 정석에 보면은 딱 그 사진이에요. 이 물, 틈새, 압력차, 누수의 기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방수에 대해서 누수는 이런 것이 연달아서 교집합을 통해서 누수가 벌어지는데 이 물 틈새 압력차가 좀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압력차는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특별히 그 누수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 근데 물이 어떻게 하죠? 이동을 하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런 물의 이동석을 압력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비가 아무리 와도 이동하지 않아. 옥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누수는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구가 아니죠. 중력이 없어지는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누수가 벌어지는 이 물, 틈새, 압력차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결합이 됐을 경우에 누수가 벌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방수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쉬워요. 기본 이해를 하면. 이 중에서 물, 틈새, 압력차 한 가지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다. 그건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틈새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수 재료를 얘기할 때 이건 정말 반영구적인 재료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로 제가 방수 업계에 있지만 싫어하는 얘기가 반영구적인 재료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까? 예, 완전한 재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얼만큼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오래 가고 오래 간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수를 해줘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틈새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 예, 이게 요즘에 뭐 가장 많이 그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이 압력차입니다. 물의 이동성, 예, 이 부분을 없애주는 것. 예, 압력을 없애면 뭐 그런 압력이 없는 건 없으니까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방수에서 얘기하는 게 틈새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예, 이 물, 틈새, 압력차 이 세 가지의 누수의 인자 중에서 하나만 없애면 방수인데 보통 이 틈새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홍보도 하시고 방송법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나눠져요. 근데 이 틈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틈새보다도 어쩌면 틈새와 같이 정말 중요시돼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에서 뭘 없앨 건지, 뭘 없애서 방수를 할 건지, 공법을 하는 건지, 특히 우레탄에 대해서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레탄 방수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레탄 방수는 오래 가지 못한다. 네. 그거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되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료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우레탄 방수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럼 그 주기가 얼만큼이냐? 예. 과연 그럼 주기적으로 전부 다 바꾸느냐? 예. 그거가 뭐 명확한 것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뭐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방수하는 그런 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건물을 매입하고 또 어떤 건물을 살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우레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방수 공법을 하려면 있던 것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주고 방수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우레탄에 대해서 궁금증과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줘야 된다. 예,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좋은 재료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옛날 재료라고 해서 치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재료인지 알면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 방수가 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가? 그것은 이제 우레탄이 터졌을 경우 그 바로 틈이 발생되는 건데 그럼 틈이 발생되고 비가 오죠. 그럼 물이 이동하니까 그 세 가지 다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없애면 됩니다. 예, 물, 틈 이동되는 것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없애면 물을 없애자. 예, 없앨 수 있다. 물을 없애자. 예, 그러면 이제 방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틈을 없애자가 아니고 틈은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예,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물을 없애는 거를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차원을 달리해서 비가 오는 것을 없앤다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 걸 비는 오죠. 무지하게 많이 내리죠. 예, 여름 같은 경우 장마 때 태풍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비가 오는 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없도록 만들자. 이게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틈이 발생되면 그 사이로 비가 막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저기 누수가 물이 이제 타고 들어와서 저기 이동이 되는데 그 누수가 이루어지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잘 빠져요. 네, 건물 자체가 우수 구배가 잘 돼 있어서 물이 이제 평평해갖고 배수구로 쫙 빨려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비가 다 그쳤어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물 웅덩이가 고여 있어요. 그러면 틈이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항상 옥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나중에 비가 오고 계속 부식이 되고 그 부분이 습이 차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사이로 들어가 철근이 산화가 돼서 철근이 두꺼워져서 콘크리트 크랙이 더 발생되고 그 사이로 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대부분의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틈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틈이 없으면 방수다. 이렇다기보다는 어차피 비는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방수 시스템적으로 봐서 배수구의 레벨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슬로프를 잘 줘서 비가 오면 배수구 우수관으로 연결이 정말로 잘 돼서 정말 방수의 기본 개념인 이 물을 굉장히 배수를 잘한다. 물을 없애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방수가 굉장히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고인물을 최소화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거의 없다. 예. 설사 틈이 생겨도 빠르게 배수가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옥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우레탄으로 방수 작업을 하고 난 그 바닥에 이렇게 물이 금방 빠지게끔 되면은 부식이 좀 적고 당연히 적죠. 그렇게 되면서 방수 효과를 굉장히 오랜 시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방수 시스템 이런 옥상의 배수 구배 그리고 배수구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지 배수구의 정말 배수 여부 그리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좋은 방수제 내구성 있는 탄성이 정말 쭉쭉 밑에서 콘크리트가 크랙이 많이 발생이 돼도 그것을 덮고 있는 우레탄이 버텨주는 이 재료가 얼마나 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메이저 빅4사 흔히들 얘기하는 사마 제비표 노루 KCC 이렇게 있죠. 어떤 재료를 쓸지 서로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걸 그때 가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가 질기냐 몇 미리를 도파하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방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배수구 레벨이 좀 더 낮으면은 낮게 시공을 해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 물이 더 잘 빠지지 않을까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난 다음에 재료가 좋은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틈, 압력 이 누세 3요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보면 물을 좀 적게 물이 고이지 않게끔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하면 오래 가겠네. 누수에 대해서 안전하겠네. 물을 계속 마르지 않아서 물이 고인 데가 많으면 그만큼 누수의 위험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많이 안고 있는 옥상 바닥이네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저기 사진은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슬로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시공했던 그런 저기 지붕 콘크리트를 이렇게 슬로프를 많이 준 데인데 실제로 옥상 바닥을 이렇게 슬로프를 많이 줄 수는 없죠. 주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엄청 크게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크게 주면 아무래도 활동성이나 이용하는데 빨래도 널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활동성에서 많이 이제 좀 제약이 가있으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구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되게 오래된 그런 지붕역인데 눈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붕 콘크리트가. 근데 아마 부식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몇십 년을 놔둬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배를 줬으니까. 근데 위에 올라가서 활동 할 수 없죠. 옥상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냥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옥상 바닥도 어느 정도의 구배 그리고 또 넓은 바닥 100평, 150평, 200평 되는 데는 넓은 바닥인 경우에는 우수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각각의 배수구 1, 2, 3, 4, 5 이렇게 해갖고 배수구로
흘러 들어갈 수 우수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해서 하셔서 방수공사를 우레탄 방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있는 바닥이 여기서 궁금해질 수가 있죠. 지금 있는 바닥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콘크리트를 뭐 다시 쳐야 되는 걸 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물 쫙 빠지면 좋은 건 아는데 뭐 이거를 뭐 우레탄으로 도포 뭐 좋은 재료를 써도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있는 옥상 바닥 그대로 구배를 줄 수 있는 우레탄 공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자들이 우레탄 방수 공사하는 업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옥상 그 바닥에서 우레탄만으로도 구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 줄 수가 있어서 배수구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메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방수 포털 규사 중도 시리즈에 보면 규사의 기술이라고 해서 직접 시공하는 동영상을 제가 직접 시공하는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중도에다 규사를 섞어서 방수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중도를 우레탄 중도를 타설할 경우에는 도포할 경우에는 이게 셀프 레벨링 효과가 있습니다. 액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아주 깊게 패인데 어디 물이 막 잠기는데 그런데는 이제 레벨을 줘서 이제 말 그대로 옥상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옥상 바닥 레벨을 셀프 레벨링에 대해서 평평하기만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규사 재료를 섞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그 부분을 규사를 넣으면은 레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여 있는 데다가는 규사 중도 공법을 사용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이 그쪽에 잠겨 있는 부분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탄성 구배를 만들어줘서 있는 바닥 그대로 우레탄이 있는 바닥 그대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여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기존에 보편적이라기보다 많이 말씀을 했던 게 뭐냐면 몰탈로 해갖고 시멘트 바닥에다 몰탈로 해가지고 한 방법도 있지 않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콘크리트와 새로 만든 무수축 몰탈이라고 할지라도 몰탈과의 그 수축 차이가 커서 나중에 되면 이게 틈이 발생됩니다. 콘크리트는 보이진 않지만 여름과 겨울에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걸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크랙이 발생이 되는데 수축했다 팽창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나중에 또 앉아진 새로운 그 몰탈 재료가 처음엔 단단하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수축하는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얹혀진 이 몰탈이 나중에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가 오면 이거 슬로프 만들어 줬는데 비 오면 이게 틈이 발생하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하자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서 아예 그냥 우레탄이 탄성 재료인데 탄성 재료를 주면은 이게 훨씬 더 내구성이 좋다. 일체화가 된다. 그냥 바닥이 움푹 파여져 있어도 거기 위에다가 규사 중도로 레벨을 줘가지고 이렇게 흐르던 부분을 고여 있는 부분을 그 배수구로 쭉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사 중도가 훨씬 더 하자가 적다고 지금 보고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우레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구성이 굉장히 오래가요. 뭐 거의 뭐 진짜 뭐 비만 오면 물이 쫙 빠지기 때문에 항상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콘크리트와 이 우레탄이 잘 붙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레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수만 잘 된 우레탄 바닥이라고 한다면 상도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우레탄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되냐면 하도, 중도, 상도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도는 바닥을 정리하는 그런 프라이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가 이제 프라이머 역할을 하니까
뒤이어서 하는 중도가 이제 실질적인 방수층이 되는데 이 정말 분수층을 만들어주죠. 틈을 없애주죠. 이 중도가 잘 붙어게끔 하는 게 하도고, 이 중도는 정말 사시사철 이제 비가 오면은 이거는 이 물을 견딘다라기보다 이 물을 배수구로 잘 흘러내리도록 한다. 견디면서 흘러내리도록 한다. 이게 중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중도 자체는 오래 갑니다. 예, 굉장히 오래 갑니다. 뭐 고무 어떻게 뭐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무 놔두면 뭐 질량이 감소하나요? 예, 고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도가 햇빛에 약한 재료입니다. 햇빛에. 그러니까 중도 자체로 그대로 상도를 타서 중도를 나르면 햇빛에 굉장히 이게 높고 날아가요. 어느 순간 중도가 없어져 버려요. 몇 년 기한이 경과가 되면. 그래서 그 중도를 햇빛에 강한 재료인 상도 도포를 마지막으로 탑 코팅을 하면서 우레탄 상중방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도의 역할은 이 중도를, 햇빛에 약한 중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상도는 소모품이다. 상도 발라졌는데 왜 사라졌어? 이러면 안 돼. 상도는 중도를 보호했다가 사라지기 위한 재료인 거예요. 근데 이 상도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진 오일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는 엔진에 비유합니다. 방수층 계속 남아있는. 우리가 자동차 엔진 갈질 않잖아요. 엔진의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 오일 안 갈고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엔진까지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도를 잘 놔두고 상도가 날아갔을 때 그 엔진 오일 개념으로 상도를 한 번 또 도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방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만 하면. 그러면 상도 뭐 공사하는 거 비싸냐? 이거는 정말 그 여성분들도, 절대 여성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전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고, 예, 빗자루로, 방수 빗자루, 예, 해서 청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롤러대 하나 사고, 3,000원짜리 롤러대 하나 사고, 그리고 롤라 3,000원짜리 또 하나 사고 6,000원 딱 껴서 상도 제품 사가지고 쓱쓱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그러면은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것을 상도를 발라주는 것을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고무가 그 우레탄 중도가 약간 터져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그 부분을 살짝 커터칼로 긁어서 빼주시고, 거기다 우레탄 실리콘 한 3군데 정도 터져 있다 그러면 우레탄 실리콘 한 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한 3,500원 정도 해요. 보통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50평 바닥 기준으로 그 슬로프만 잘 돼 있다고 하면 한 많이 들어가면은 이 우레탄 실리콘 한 2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도만 하는 비용은 공사비 쪽으로 봤을 때 우레탄 방수 공사 초기에 3중 방수 바닥을 정리하고 그 방수 시스템으로 봐서 배수구 외곽을 확인하고 배수구 높이를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움푹 패인 곳을 정말 그 규사 중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중도 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 정말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총 방수 비용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 상도 공사만 하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만 사서 하게 되면 더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 공사가 나쁘다. 뭐 일반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저거 막 교체해야 되고 막 비 오니까 정말 옛날 재료고 뭐 정말 그렇다. 그런 얘기는 정말로 이 공사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옳은 얘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레탄 공사의 정말로 본질, 방수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봐서 방수 공사는 이런 거구나. 우레탄 공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배를 주고 배수가 얼마큼 되는 거가 먼저 고려될 사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재료를 쓰고 하면 오래 가는구나. 그리고 상도를 유지관리를 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수 공사를 유지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 옛날 방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량된 방수 공법에 대해서 꾸준히 토론하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고 저건 좋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레탄 방수는 재료나 뭐 그런 틈, 뭐 몇 미리 뭐 그런 것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방수 시스템, 누수 구획, 방수 시스템은 뭐다?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우수 구획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방수공사를 공법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레탄 방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공법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바닥에서 물웅덩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이 현재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방수공법 선정에 대해서 오늘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레탄 방수 뭐 처음에 해놓으면 이렇게 이뻐요. 광택도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 이쁘고 광택 좋은 게 사라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배만 잘 주면 이 상태로 오래 가고요. 이 상도제를 도포하기 위해 광택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다 날아갔을 때 또 한 번 상도로 도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누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방수 시리즈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 대해 스틸 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많이 한번 장단점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